취준생들도 힘이 한창 떨어질 때예요. 왜냐면 바로 지금 자소서를 엄청나게 쓸 때거든요. 오늘 한번 자소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지원 동기, 입사 후포부, 성장 과정, 10년 후 내 모습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상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풀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장단점 이렇게만 써도 돼? 그렇죠. 지읒, 디귿, 지읒 이렇게만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전순의 취업 박계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영원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승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이 열정페이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열정페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연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취준생들이 헬조선 거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인 줄 알아. 그렇죠, 맞아. 근데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EU에서도 열정페이가 횡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 8,000명 중 절반이 무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EU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젊은이 8,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근무를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유엔과 함께 꿈의 무대로 불리는 EU에서조차 젊은이들이 열정페이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EU 정도면 열정페이 해도 되죠. 그 정도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EU의 기구들은 원래 보통 이 원칙상으로는 매월 1,000유로 아니면 1,000에서 1,250유로 이 정도를 이렇게 재정적 보상을 주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년에 2번 600명을 채용한다고 해요. 그 유엔에서도 아마 이거 무급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UN? 맞습니다. 유엔도 아니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EU는 이 열정페이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채용되지 못한 젊은이들 가운데 스스로 원해가지고 이 무급 연수생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아니 인턴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겁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취준생들의 어떤 의지를 받아들여 준 거 아니야. 진짜 거의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공짜로라도 일하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들어와라 추운데 이렇게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좋은 거 아니야? 왜 이유를 욕하는 거야? 전 욕한 적 없는데요. 아니 전 읽기만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 유럽 같은 데는 워낙에 물가도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EU 본부 있는 데가 EU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본부가 브뤼셀. 이 친구 정말 상식 왕이네. 나 지금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그 앞에서 노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EU 앞에서 노숙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바로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무급 인턴을 막 써대고 있는 그런 건데. 식으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유가 없으면 계속 밖에 있을 친구들이에요. 타이틀이 좋잖아요. 딱 아니 스펙 딱 한 줄 쓰는데 경력상 EU 딱 쓰면 뭐 했는지 쓰지 않아도 돼. 자, 존슨 씨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과거? 혹은 현재? 아니면 미래? 저는 과거랑 현재 중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열정페이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대. 사실 군 생활을 보면서 그만한 열정페이가 어딨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진짜 시급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싶어. 한 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군대 때 처음 받은 월급이 한 12만 원인가 그랬어.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떤 일반적인 사회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데서 일을 해도 어떤 그런 군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걸 참으면 얼마 안 가서 끝날 거다.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참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맞아. 군대에서 그 내성이 길러지는 것 그치? 같아요. 근데 이게 열정페이란 개념 자체가 최근에야 이렇게 취업난이 좀 심해지고 나서야 조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횡행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무슨 그 잡지, 언론 이런 어떤 특화된 업종, 패션 뭐 이런 쪽에서 문화예술계 쪽에서 팽배해 있던 거였는데 이게 조금씩 드러나면서 어떤 이런 선진 문물을 배우자 이런 의미에서 다른 업종에서도 열정페이를 도입을 한 거죠. 그렇지. 진짜 선진 문물이었죠 그쪽에서 그렇죠. 보면.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거 빠르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뭐 열정페이는 아닌데 그 막 취업하다가 어떤 홍보대 행사 같은데 이렇게 딱 최종 합격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하셨습니다. 이제 뭐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종 합격했으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연봉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전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나를 고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요. 아니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취준생들이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합격이 딱 뜨면 이제 본인이 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열정페이 같은 경우에 어떤 취준생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정당한 어떤 공정한 어떤 페이를 지불하면서 이 사람들을 써주는 그런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왜 굳이 이런 데서 그 노숙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 철수 씨가 늘 아 듣기 싫어. 취준생 책임론을 내 편 들어줘. 주장하지만 아 진짜. 아니 왜 그 돈을 못 받고 일하겠어?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있으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고 그 친구들은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근데 아무튼 이게 뭐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어쨌든 이 취준생 입장은 약간 약자 입장이니까 이거를 이 문화를 바꾸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근데 철수 씨는 계속 취준생이 바뀌길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바라보자. 어떤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심해질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 아무튼 뭐 잘 보고 일하세요. 네, 뭐 열정페이라도 뭐 걸리면 하십시오. 그렇죠. 다 같이 조심합시다. 취업 상식 때문에 학원 등록하러 가지 마시고 터지만 하루에 3개씩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해도 상식 잘하는 시간 접기 철수 네. 준순 빠밤 이상이 잘 안 맞네요 오늘 그렇죠? 아니 이 시간만 되면 서로 동업자가 아니라 경쟁자였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저 파죽지세를 제가 이기고 있죠? 준순 씨. 아니 뭐 대본이 그렇게 짜였으니까 그런 거 하지만 저는 그걸 아니겠습니까?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기든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이 과정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승패가 중요하겠습니까? 작가님 문제 주세요. 작가사마 왔나? 작가사마! 준비되셨나요? 응? 오늘은 부조 어떻게? 부조 확인해야죠. 철수! 준순 준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부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준순 내가 더 빨랐어. 하나, 둘, 셋 둘, 셋. 준순 존슨 씨가 빠르네요. 네.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을 모두 조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소비자 동향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준순 생산성 본부. 문제 계속 읽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소비자 동향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스플레이터. 철수. 한국은행? 정답. 뭐야? 허를 찌르는 문제였죠?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진짜 허를 찌르네요. 미국 국무부는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북한, 2번 쿠바, 철수! 2번 쿠바. 땡, 3번 이란, 4번 수단. 준순 존슨 씨가 빨리. 3번 이란. 땡, 준순 네. 1번 북한. 철수! 4번 수단. 정답. 문제 괜찮네요 오늘. 다음 문제 주시죠. 세 번째 문제. 성격이 꼼꼼한 직원이 일도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인사고과에서 높은 평점을 주는 경향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맞추세요. 문제 다시 한번 주세요. 이번엔 양보할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격이 꼼꼼한 직원이 일도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인사고과에서 높은 평점을 주는 경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맞추세요. 뭐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정답은 헤일로 아이씨. 효과였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니고요. 네 번째 문제. 국가 간 통상 문제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선진국들의 다자간 협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그린 라운드, 2번 블루 라운드. 철수! 2번 블루라운드. 정답. 헤일로 효과 그거잖아. 후광 효과. 모르겠어? 헤일로 이펙트 몰라요? 다음 문제 주세요. 존슨 씨 괜찮으세요?
코멘트 좋았어요. 살려주세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을 경우 그 외의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고 고립되어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적 고장나신 거 아니에요? 조수 씨? 문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을 경우 그 외의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고 고립되어가는 현상이에요. 힌트 주세요. 힌트. 존슨 갈라파고스 효과. 제법 빠르지 않았나요? 철수 씨가 빨랐죠? 네. 정답은? 갈라파고스 효과. 정답. 이상하네. 아니 부저가 너무 빨리 눌러져요. 네, 5문제 남았는데 존슨 씨가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6번째 문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에 되게 자주 나와요. 존슨 네. 도심 공동화 현상. 이거 뭐였지? 역 멋있게 되겠죠?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국어도 안 되는데 영어를 하시라고요? 뭐라도 해보시면. 그래 다음 문제 주세요. 그럼 제 승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4문제 남았고 철수 씨가 4문제 맞추셨어요. 그렇지. 정답이 뭐죠? 젠트리. 그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렇지. 다음 문제. 연안국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 존슨 베타 경제 수역. 정답. 제가 더 기쁘네. 베타적 경제 수역 아닙니까? 맞아요. 베타 경제 수역은 뭐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지금 맞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존슨 네. 채무 불이행. 땡. 다시 문제 다시 드려요? 다시 주세요. 네.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철수 최고? 네? 최고? 뭐? 그게 무슨 채권 말이야? 최고 이런 거 있지 않아? 독촉 이런 존슨! 독촉 아니야? 추심. 무슨 주심? 그냥 추심이지. 철수 채권 추심. 어떡하죠? 채권 추심이 맞네요. 괜찮아. 나 괜찮아. 줄수 있어. 나 괜찮아. 아무 말 하지 마.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아직 끝나지 맞아요. 않았어. 힘을 내세요, 용사요. 여기 거저먹는 문제도 있어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상품. 존슨 존슨 씨가 빨라서 진짜. OEM. 철수 PB. 맞아. 이거 이상하네. 아니 이거 대본은 똑같은데 왜 맞추는 문제 개수가 달라질까요? 마지막 대본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올여름에 되게 많이 나온 단어인데 멀리 나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방에서. 존슨 스테이케이션. 정답. 방금 좋았어요. 좋은 승부였어요. 방금 좋았어요. 오늘도 대본 괜찮았네요, 그죠? 아니, 정확하게 몇 문제도 몇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네, 결과? 철수 씨 6문제, 존슨 씨 2문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가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저희의 승패에 불문하고 취준생들에게 어떤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존슨 씨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러리. 자, 다음 코너 한번 가보죠. 철수 씨 지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취업을 글로벌하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알곡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아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오늘. 왜 그러죠? 아니 저는 사실 이 녹화 시작할 때는 항상 너무 힘이 든데 뭔가 어느 시점부터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전 어느 시점부터 힘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존수 씨 지금 취준생들도 힘이 한창 떨어질 때예요. 왜냐면은 바로 지금 자소서를 엄청나게 쓸 때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면접에 관해서 정말 모든 걸 파헤쳤잖아요. 오늘 한번 자소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아, 그렇지.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리세요. 아, 괜찮아. 자소서 저희가 늘 파헤쳐봤지만 그렇죠. 끝도 파도 끝이 없는 게 자소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또 어떤 자소서를 진행을 못하겠어요. 제가 대신할까요? 네. 제가 할게요. 자, 대기업들이 주로 어떤 자소서 항목에 어떤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보면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사회 이슈 이렇게 해서 총 3,200자를 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지원 동기, 원하는 삶, 직무 역량, 최고의 순간 이렇게 해서 3,000자. 그리고 이 글자 수로 가장 어떤 탑을 먹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과 지원자의 경험 이렇게 해서 총 3,500자를 물어보는 자소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 상반기 기준인데 여기서 놀라운 게 공통적으로 삼성, 현대, LG, SK, 롯데, CJ 공통적으로 이 6개의 그룹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하네요. 전수 왜 이렇게 힘 좀 내세요? 아니 퀴즈도 잘 푸는 친구가 진행도 잘하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10년 후 내 모습. 어쨌든 이거는 진짜 거의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뭐 이거 딱 써놓으면은 뭐 어쨌든 어느 기업에서는 요구하는 항목들이니까 이거는 거의 이렇게 다 써놓으시면 된다고. 아니 그리고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아니면 물어볼 게 없어. 아니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기업이 자기 소개서를 내는데 뭘 쓰겠어. I am get on the 자기소개 한기. 사실 이 지원 동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요구해온 거고 그리고 뭐 어느 기업에서는 무차별하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항목 가지고서는 그게 크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죠. 이제 말까지도. 아니 그리고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원자 얘기보다도 어쨌든 기업의 얘기가 상당 부분 좀 가미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차별화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어쨌든 지원자의 얘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조리 있고 재미있게 써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이 잘 되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항목 딱 써놓은 다음에 가로 열고 구체적인 경험을 이렇게 경험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닫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 가로 열고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시절에 한 해, 뭐 고등학교 시절 이후 그렇지.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SK에서 그거 있었잖아. 그 가로 열고 해외 경험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문제됐어. 그러니까 해외 갈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인턴 전형이었는데 한 항목이 해외 경험을 쓰는 항목이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글로벌한 어떤 직무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인턴이었는데 그 국내 생활이 아니라 해외 경험에 한정해서 쓰라는 게 어떤 항목이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지금 없어진 걸로. 그렇지. 그때 욕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찬이 형? 우리였지. 그래요? 아니 사실 그 항목이 화제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소를 썼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화제를 만든 그렇죠? 거지. 맞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예전에 생각나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즐겨 찾는 사이트와 그 이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거 썼던 것 같아. 그 저희 학교 커뮤니티 있잖아. 고파스. 그래서 그런 거 쓰면서 학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런 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는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그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자소서 서류 전형에서 이 동영상 자기소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라는 게 있어갖고 무슨 서류 항목 자기소개서 항목은 아니지만 서류 전형에서 이런 걸 요구한 데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뭐 그 기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그런 거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러니까 뭐
뭐 전통을 쓰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최근 이슈만 쓰기도 그렇고 뭔가 좀 아울러서 나랑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자기랑 좀 엮어가지고 풀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업 이념 같은 거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생각나는 게 막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3가지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건 쓰기 재밌잖아 그런 거. 그런 거는 재밌지 진짜.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색다른 취미나 뭐 특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설명해 봐라. 이런 거 철수 씨는 할 거 많잖아요. 색다른 거 되게 많잖아. 색다른 거 있는데 아무튼 뭐 자소에 공유하기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아니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금 까다로웠던 게 이게 직장관, 직업관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나는 사실 그냥 내 이야기를 차라리 풀어 쓰는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뭐 학창 시절 아니면 사회 활동 이런 걸 쓰는 게 차라리 편하지 뭔가 이렇게 좀 관념적인 거를 풀어서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거 막 되게 저런 거 하다 보면은 뻔하잖아. 진짜 공자님 말씀 그런 것만 그러니까. 하게 돼 있으니까 저런 거 진짜 물어보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아마 이런 거 지금 대기업 전역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중견 중소만 그렇지, 중견기업만 그렇지. 가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막 중견기업 가면 막 이렇게 한자로 막 이렇게 자주돼 있는 데도 많잖아. 그쵸. 그런 것들 뭐 이제 많이 아직도 바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목별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자신의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티피컬한 항목이죠. 그렇죠. 전형적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냐? 현대 다이모스 같은 경우는 귀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게 내려고 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를 기술하세요. 이게 가장 전형적이죠. 그렇죠. 두산그룹 역시 두산. 어떻게 어쩜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문장을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항목에 아예 확 늘어나 버리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상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풀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 문장으로 성경의 장단점을 기술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들어. 그냥 장단점 이렇게만 써도 돼. 그렇죠. 지읒, 디귿, 지읒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그렇지. 자음으로. 음. 자, 이렇게 해서 회사들이 어떤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두산이 잘 설명해 주긴 했지만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지원자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팀워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어떤 인성적인 장점이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어려운 점이 닥쳤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지 어떤 본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그 지원자의 어떤 노력 정도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어떤 점을 이렇게 많이 실수할까 그런 걸 살펴보니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는 일부러 좀 애매모호하게 썼잖아. 이게 뭐 되게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모하다. 그렇죠. 저는 좀 무모하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가 지난 것 같아. 아예 좀 그냥 단점을 확 밝히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 제 친구가 KBS 그 PD로 지원을 했을 때 자소서에 그렇게 자소서 항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단점은 성격의 단점은 아니었는데 뭐 실패했던 경험을 써봐라. 그걸 썼는데 그 친구가 첫사랑 얘기를 쓴 거야. 첫사랑에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막 한 달 반을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났어. 그랬는데 붙었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솔직하게 그리고 뭐 첫사랑 이런 건 되게 막 사람들한테 그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먹히지 않을까. 기업마다 다른 거고 사실 대기업에서 그런 거 내면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아니야, 네가 대기업이야? 네가 대기업 마음을 어떻게 알아? 상식 아닙니까? 자, 그래 잘못된 예. 이거 좋은 예를 그 작가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의 장점은 집중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한 끗 차이 있잖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뭐 저는 정말 인간관계 좋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은 편입니다. 뭐 그래서 뭔가 업무에 소홀히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잘 관리해서 어떤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있을 하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저 오지랖이 넓은 거를 어떤 영업에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잘 풀어 나가겠다. 어떤 이런 장점인 듯 단점 같은 장점 이런 걸 드는 게 약간 이제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 아니 이거 뭐 장점 같은 거를 명확하게 진짜 장점처럼 쓰는 것도 당연하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단점도 한번 명확하게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업에서 이제 꺼려하는 어떤 단점이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직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가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아니면 나는 사람을 싫어한다. 뭐 나는 정말 말하기 싫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단점을 적으면은 뭔가 결격사가 되는 거고 뭔가 총무팀이고 되게 꼼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회계팀 같은 거 지원하는데 맨날 덜렁덜렁 된다. 난 이러면은- 돈을 잘 잃어버린다. 이런 단점 쓰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너무 솔직해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직무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를 좀 고려해서 조금 적당히 솔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그 성격 문항에서 특별히 자신이 강조했던 본인만의 그 성격이 있다는 있죠, 뭐가 있죠. 있습니까? 장점, 열정. 열정. 이거 열정 쓰지 마십시오. 열정 절대 쓰지 마. 지금 여기 옆에 제 신한은행 그 합격 자소 나가고 있어요. 열정이야. 단점은 저 같은 경우는 책임감 그리고 눈치 그게 이런 거를 장점? 이런 거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눈치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자기가 눈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막 회사 생활하면서도 막 곰 같은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잘 먹히고 책임감 요런 역시도 약간 그렇고. 워딩 좋네. 눈치가 있다. 그렇지. 저는 뭐 제가 15살 때 막내 동생이 태어났다. 근데 제가 계속 막내로 귀염만 받다가 막내 동생한테 그 귀염을 다 뺏기려고 할 때 제가 막내 동생을 돌보면서 부모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지켜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눈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저도 기억나는 게 인간관계, 친화력을 썼는데 예전에 제가 그 파주 가출해서 출판단지 친구 회사에서 숙식하던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목욕탕이랑 샤워실이 없으니까 그 앞에 고시원에 몰래 잠입을 해서 거기 샤워실에서 항상 샤워하고 이랬거든요. 한 번 걸렸어. 샤워하고 있는데 톡톡 찢어 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나갔지. 진짜 뭐 누구나가 이렇게 되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남들의 경험이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책 개나 소나 다 쓰잖아. 뭐 딱 봐도 복붙한 티가 나잖아. 자기 경험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쨌든 써야 되잖아. 붙어야 되잖아. 첫사랑이 하면 이렇게 읽으면 재밌으면 그냥 뽑히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좀 야하게 쓰면은. 지원 동기를 쓸 때 약간 그 소제목이 그거였어. 우리는 만나야 한다. 지금 비웃는 소리 들으셨습니까?